아무래도 전문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작을 거야. 그러면 소득이 작으면은 결국에는 두탕씩 뛰면서 이제 시간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라는 거야.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는 것 같고, 솔직히 내가 막 꼰대 소리하고 노력하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시험 어려운 거 안다고, 아는데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선이 됐을 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빨리 잡아버리는 거잖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빨리 비 왔으면 좋겠다. 비 오고 나면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추운 건 싫은데. 네, 오늘은 프리랜서를 뜻하는 단어와 아르바이터를 합친 신조어 프리터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바 천국에서 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한 3,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900명 정도가 본인이 프리터족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사 대사 중 75%는 프리터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프리랜서의 프리랜서라는 의미 자체가 제한된 시간, 프로젝트 개념, 좀 유연성이 있는 그런 거고, 아르바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아닌 단시간 근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75% 정도가 선호한다? 그러면은 그 장점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겠지? 유연성, 책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장시간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인가 그 비싼 영상을 찍었는데 팡핑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당한 걸까 아니면 선택한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프리터족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일본의 사례로 보면은 잃어버린 30년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리터족으로 넘어갔던 케이스. 그 다음에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 취업 장기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다 보니까 신입으로 또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는 안 돼.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면 선택보다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다 이런 게 생겼을 거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규직 일자리보다 이제 프리랜서 단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 근데 일본은 세계 경제력 2위였다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거품이 빠지면서 저성장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프리터족이 많이 좀 생겼던 것 같아. 최근 보니까 좀 취업 시장이 어려워서 이런 신조어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좀 따라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비슷한 느낌? 일본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예전에는 진짜 기술력 하나는 거의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망하는 데가 많지. 그 일본 그 카메라, 소니 이런 것들.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거 있으면 부자고 없으면은 이제 가난했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때 세계 2위의 경제력 올라갈 때 거품이 조금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그게 이제 거품이 터져버린 거지. 그러면서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가 돼버린 게 있었고, 그때 부실 대출, 은행들이 성장할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준 거야. 그래서 그게 부실화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이 사람들이 금리 정책, 얼마 전에 우리 주가 한번 크게 떨어진 적 있잖아. 그때 일본 금리 올려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런 것처럼 약간 금리 정책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그리고 또 일본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기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 구조적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오프라인 결제를 선호한다라는 뭔가 변화에 따르질 않았던 것 같아. 그나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라인을 공무원 조직에서 그걸 쓰고 있다고 난 들었었어. 맞아요. 그나마. 근데 그 이외에는 예전 구식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약하니까 그 잘 나갔던 기업들이 좀 무너지게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되는 게 디플레이션? 일본이 물가가 엄청 이제 싸지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니까 이 시장이 죽고 싼 시장이 살아남고 조금이라도 비싸면 그 시장이 안 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성장이 계속 돌아갔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뭐 PF 부실 대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은행 횡령 이런 것 나오고 있지. 그 다음에 경제 구조는 일본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대기업이 너무 작고 중소가 저희 대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고령화 지금 최고로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 아직은 출산율 1점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0.65니까 고령화는 무조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봐야 되지. 디플레이션 빼고 물가 내린 거 빼고는 우리가 다 똑같은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우리는 위의 정치권이나 그 권력층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뭐 다 비싸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프리터족과 일반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급여, 복지,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겠지. 근데 그런 차이들은 이제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게 장점이라 생각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숙련의 과정이 기간들이 좀 짧다 보니까 숙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막 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스킬이 있는 거고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서 내가 웨빙 달리 하지 말고 직접 올려보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잖아. 근데 숙련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되고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 정도만 그 정도의 숙련 형성이 이루어질 텐데 경력으로 커리어 개발을 하는데 조금 약할 수가 있겠지. 그 차이가 가장 큰 거고, 또 하나 차이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하는 것들은 고통스럽지만 그 회사를 연속적으로 다니는 거잖아.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회사를 딱 버린다거나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일반 회사는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있지만 일에 대한 책임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프리터족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들이 일반 정규직보다 더 생길 것 같지는 않긴 해. 그래서 우리가 그 어플에 보면은 고수들 불러가지고 이제 뭐 청소를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야 병점을 많이 받고 더 많이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운이 안 좋아버리면 대강하고 가버려. 똑같은 돈을 주는데 그 차이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프리터족의 증가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프리터족 자체가 이제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거니까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면 연봉 상한이라는 게 없잖아요. 인기가 좋으면 더 많은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닌 평균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되겠지? 나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프리터족 고용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숙련화된 노동자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 정말 간단하게 가르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다 대체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조금이라도 고민을 더 해야 되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은 정규직화가 돼 있는 건데, 비정규직이 많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회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조가 어디 있는지 아나? 노조가 생성되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 내 생각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그걸 잃기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진 게 많은 쪽에서 노조가 생겨. 그래서 노조가 대기업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서야 밑에 다른 노조가 생기는데, 그건 산업별 노조라고 하는 거야. 뭐 택배 노동자들, 아니면 뭐 택시 노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곳에서 또 노조가 만들어져. 거기서 잃어버리면 이제 생계의 위험이 되니까. 그래서 노조가 가진 게 많아서 잃고 싶지 않을 때 노조가 생기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노조가 생기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럼 그 산업별 노조가 생긴다라는 말은 지금 잘 사는 놈들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야. 일본이 한참 잃어버린 30년 할 때 그런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났어. 근데 최근에 우리 뉴스 봐. 그런 칼부림 같은 것도 엄청 많고 하잖아. 이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야. 네, 마지막으로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프리터적으로 이제 사는 거, 그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택을 할 거란 말이지. 어쩔 수 없이 프리터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너무 집값이 비싸다. 최근에 주거 보장 이야기 나왔는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국가들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 약간 좀 평수가 20평대 정도 되는 장기 임대주택들, 이런 것들에 국민의 적어도 30% 이상이 거기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해. 다 그런 데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강남에 아파트 뭐 40억씩 하는데 저기 지방에는 뭐 1억, 너무 큰 차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기 임대주택 평수가 조금 큰 그런 쪽으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출산율이고 불평등이고 이것들은 더 커지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거 발표 나왔을 때 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엄청 많이 들더라고.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갈 때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프리터족, 투잡 이런 분들이더라고. 공무원도 있었고 트레이너 거기 하다가 이제 저녁에 대리하는 경우도 봤고 낮에 빵집, 저녁에 대리운전, 그 다음에 뭐 선생님도 계시고 회사 운영하다가 말아먹은 형님도 계셨고 다양하지. 연령대가 다양하지. 20대부터 이제 막 50대까지 다 있으니까 그분들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일하는 시간의 양보다는 많았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작을 거야. 그러면 소득이 작으면은 결국에는 두탕씩 뛰면서 이제 시간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라는 거야.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청문회에서는 이제 통계청장이랑 고용노동부 장관이랑 고용노동부 차장이랑 와가지고 통계에 달렸지. 지금 우리나라 고용인구 역대 최고라는데 결국엔 60대 이상만 늘지 않았냐. 청년들 지금 오늘 또 기사 나왔다. 시였으면 역대 최대라고. 솔직히 내가 막 꼰대 소리하고 노력하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시험 어려운 거 안다고. 아는데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개선이 됐을 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빨리 잡아버리는 거죠. 프리터족 이야기하다가 오늘 길게 왔네. 이상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